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1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차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1강, 2강, 3강 하면 이제 종강을 하게 되고요. 시험은 12월 7일 날 보겠습니다. 12월 7일 날 월요일 16주차에 해당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올리면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안에 영상을 다 보시고 혹시 빠진 퀴즈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내시고요. 제가 퀴즈를 조금 미처 제때 못 낸 것들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자꾸 그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확인해서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12월 7일 월요일 날 5, 6교시인데 90분만 볼 거예요.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봤던 거하고 똑같죠? 범위는 4장부터 6장까지. 오픈북, 오픈노트.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 혹시 뭐 이때 군에 가는 친구가 한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험을 못 볼 친구들은 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미리 땡겨서 시험을 본다거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6장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 엔트로피죠. 6장 엔트로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엔트로피를 유도를 해봤어요. 클라시우스 부등식을 이용해서 유도한 결과가 뭐였어요? 엔트로피의 변화는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시스템과 서라운딩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서라운딩에서 시스템 쪽으로 열이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그 들어가는 열과 그 시스템의 온도, 들어가는 열을 그 시스템 자체의 온도로 나눈 값, 이게 엔트로피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내부 비가역성 같은 건 없다고 가정하고, 즉 리버서블일 때, 가역일 때, 가역 조건에서 경계를 타고 열이 들어오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D를 못 붙이고 델타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 열이라는 건 뭐야? 경로에 의존하는 함수란 뜻이지. Q라는 것은 경로에 의존한다. 패스, 수학적으로는 이걸 이제 패스 dependent, 패스 펑션, 경로 함수라고 불러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완전 미분, 미분이 안 돼요. 미분이 안 돼. 그런데 이 Q를 미분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이걸 T로 나누니까 미분이 되는 D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그래서 요런 것들을 물론 리버서 부릴 때 이 S 같은 것은 경로와 상관없어요. 경로와 무관. 즉 요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갈 때 이런 길로 가든지 이런 길로 가든지 이 경로 따라 값이 달라지는 값은 이런 열 또는 1 이런 거고, 경로와 아무 상관없이 이 시작점과 끝점만의 함수일 때 경로와 무관하니까 이걸 이제 상태 함수라고 불러요. 상태 함수 또는 수학적으로는 이걸 점 함수, 양 끝점에만 의존한다. 점 함수. 영어로는 포인트 펑션이죠. 점함수 포인트에만 의존한다. 포인트 펑션. 이런 상태값 또는 점에만 의존한다. 포인트 펑션. 이런 것은 이제 완전 미분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상태 함수를 다른 말로 물리적으로는 이제 상태량이라고 하죠. 상태량 또는 어, 물질의 성질, 영어로 프라퍼티, 물성, 뭐 온도, 압력, 대표적인 물성이죠. 이 방안의 상태를 결정짓는다.
온도 압력은 현재 그 상태점이 중요해요. 상태점만 알면 그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 같은 건 이 상태점을 안다고 1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옮길 때 그 에너지의 변화, 온도의 변화, 압력의 변화, 이것은 이 점과 이 점의 상태값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1 같은 경우는 이 상태값도 규정이 안 되고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다르다는 거야. 열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열이나 일 같은 것은 경로에 의존하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패스 펑션이라고 하지만 엔트로피나 뭐 내부 에너지나 압력, 온도, 비체적,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물질의 성질들, 연력학적 성질들은 다 점에만 의존하는, 상태점에만 의존한다. 수학적으로 포인트 펑션이고, 그래서 완전 미분값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의미가 아주 커요, 생각보다. 경계에서 시스템 안으로 열이 들어오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때 델타 이 Q라는 것은 불완전 미분값인데 온도로 나눠주니까 이제 완전 미분값으로 됐다. 적분이 되는 거예요. 저걸 적분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것은 적분을 못했는데 이걸로 나누니까 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곱해진 t분의 1을 수학에서는 적분인자라고 불러요. Integrating Factor. 아마 공업수학 들어봤을 거예요. 적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이 안 되는 경우에 이걸 어떡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적분이 가능하도록 뭔가 팩터를 잘 곱해서 적분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t분의 1이 이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적분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이 가능한, 즉 완전 미분값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로는 열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그 시스템의 온도 나누기 들어온 열로 계산된 엔트로피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쭉 풀어봤잖아요. 몇 문제. 할 수 있게. 나가면 엔트로피는 감소, 열이 들어오면 엔트로피는 증가. 예를 들어 우리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 그럼 뭐야? 내 몸 안에 엔트로피는 증가, 감소. 따뜻한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열이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엔트로피 증가야.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고 싶어 그러면 찬물에 들어가면 되겠지?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열이 쫙 빠져나가면서 좀 차분해지잖아. 뭔가 질서가 딱 잡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엔트로피 감소. 그렇게 그 좀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연력학적인 정의인데 볼츠만은 좀 근원적인 정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K 로그 W 이렇게 정의를 했다. 이게 요건 이제 볼츠만 상수고 어떤 값이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어떤 그 통계적인 값이라고 그랬어요. 미시적인 미시적 상태의 개수, 거시적 상태에 대한 미시적 상태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예를 들었죠.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게 얼음이 있다. 그 다음에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된다. 물을 더 가열하면 이제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얼음을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에 열을 넣었다. 그러면 엔트로피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열을 가해했어. 그러면 또 엔트로피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음보다는 물이 엔트로피가 크다. 물보다는 수증기가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이제 연력학적인 이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볼츠만이 정의한 엔트로피,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시적 상태, 즉 얼음이라는 거시적 상태가 하나 있다고 치자. 고체. 그 중에 미시적 상태, 이 고체의 어떤 구조를 보니까 뭐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고 몇 가지 조직이 있더라. 그래서 한 뭐 5가지 정도의 미시적 상태가 존재한다.
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이제 물로 왔을 때는 여기 5가지의 미시적 상태가 훨씬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 그래서 이게 뭐 한 50가지의 미시적 상태가 나온다. 액체라는 거시적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라는 기체라는 거시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미시적 상태는 훨씬 더 많은 뭐 이렇게 돌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500개 정도의 미시적 상태를 갖는다. 그래서 훨씬 더 이 로그 W 값이 크다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 의미를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건 이제 통계 연력학이라든가 더 고급 과정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하고 간단히 넘어갈 거고 우리는 주로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이 뭔가 무질서도죠. 무질서도. 이게 무질서의 정량화. 무질서가 커지는 걸 나타내는 것이 W고 그걸 로그를 취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그 상수가 하나 있어. 이걸 이제 볼트만 상수라고 하는데 이 값이 알바 나누기 그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 뭐라고 써야 되나? 아보가드로 수. 그냥 아보가드로 수 해야 되겠네. 아보가드로 넘버 있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알바는 뭐냐면 일반 기체 상수. 일반 기체 상수는 하나 있어요. 킬로몰당 8314. 8314 뭐지? 줄 8314 킬로줄 킬로몰 단위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곱하기 켈빈. 이게 일반 기체 상수죠? 앞에서 배웠었지? 일반 기체 상수. 유니버설 해. 딱 하나 있어요. 유니버설. 유니버설 가스 콘스탄트. 알바. 값은 요거야. 요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면 이 알바를 임의의 가스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이게 특정 기체 상수가 된다고 그랬지? R. 이건 특정 기체 상수.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체 상수.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공기의 R은 우리가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287. 공기는 287인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R바 나누기 공기의 분자량. 원래 이제 287. 단위는 이제 줄. 킬로줄로 하면 0.287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킬로그램 베이스로 표현한 것이 기체 상수고 일반 기체 상수는 이제 몰 단위로 한 거예요. 몰. 그래서 이게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곱하기 켈빈 나누기 분자량이야. 공기의 분자량은 29. 그죠? 29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죠. 또는 그램 퍼 몰 또는 킬로그램 퍼. 그래서 여기서 킬로몰이 없어지면서 킬로그램 베이스로 바뀌고 값이 이제 0.287이 딱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8314만 알고 있으면 임의의 그 분자량을 대입하면 원하는 산소든 수소든 질소든 그 분자량만 알고 있으면 그 해당하는 특정 기체 상수를 다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R바를 우리가 일반 기체 상수. 왜 일반이야? 몰 베이스니까 종류하고 상관없이 몰은 개수잖아요. 근데 그 1몰 안에 들어가 있는 아보가드로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지? 6 곱하기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
개가 들어있지. 모래. 그쵸? 그러니까 킬로몰에는 26승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그게 이제 K 값이에요. K 값. 얼마냐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어디 봐. 몰당 1몰에 6 곱하기 10의 23승계. 킬로몰이니까 26승계고. 그쵸? 단위가 맞나? 26승. 6으로 나누면 26승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킬로줄 킬로몰 8.314 6 곱하기 10의 26승 1.38 10의 마이너스 26승 킬로줄 퍼 킬로몰.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교과서 230페이지 보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킬로줄 퍼 킬로몰로 돼 있죠? 8.314. 좀 이상하네. 책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했나? 알바 나누기 아보가드로수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 이건 맞죠? 8314 줄 또는 8.314 킬로줄. 아보가드로수는 몰당 10의 마이너스 10의 몰당 6 곱하기 10의 23승계 맞죠? 그러면은 킬로몰이니까 10의 6승계 맞고, 그럼 이걸 나누면 1.3 좀 나와요. 8.3 나누기 6이니까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이 나와야 되는데 26승. 단위는 킬로 줄 퍼 켈빈. 이렇게. 또는 이게 주울로 고치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3승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 교과서가 잘못된 것 같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단위도 틀렸네. 이게 맞아요. 요게 요거 또는 요거 맞겠죠? 여기 뭐 킬로몰당 이만큼 있으니까 킬로몰 없어지고, K는 주울 퍼 켈빈이 나와야지. 이게 주울 퍼 켈빈이 나와야지. 이거는 무차원 값이고 여기도 주울 퍼 켈빈이잖아. 엔트로피 단위가 열 나누기 온도니까 주울 퍼 켈빈. 그러니까 고치세요. 교과서를 여기 10의 마이너스 26승 킬로줄 또는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으로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의 연력학적인 정의와 통계역학적 정의, 이 두 가지, 또는 볼츠만의 정의, 클라시우스의 정의, 볼츠만의 정의, 또는 연력학적 정의, 또 통계 연력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실제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교과서에 6.2 이 내부 가역 과정과 TS 선도가 소개되고 있고, 내부가 6.2.2. 그래서 좀 엔트로피를 말로 표현해 보면 그 물질이 이루는 분자 운동의 무질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까 볼츠만 그걸 보면은 거시적인 그 경우의 수분의 미시적인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그 물질이 이루는 아주 그 마이크로한 구조의 무질서도. 전체 거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미시 시스템 또는 미시 분자들의 무질서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볼츠만의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자, 이제 6.2.2의 내부 가역 과정과 TS 선도.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했으니까 TS 선도도 그려볼 수 있는데 Y축의 T, X축의 엔트로피, 온도와 엔트로피 상태에서 예를 들어 상태점이 1이 여기 있고 상태점 2가 1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 TS 선도상에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뭘까? 면적이 의미하는 게 온도에다가 요게 T, 물론 이게 S의 함수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TS잖아요. 델타 S. 그러니까 이 면적은 T 곱하기 델타 S쯤 되지?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되겠지? 인티그레이션 이 면적은 뭘까? 1에서 2까지 T 곱하기 DS를 다 적분하면 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TDS. TDS. 근데 이게 뭘까? 만약에 TS 선도상에서 처음 상태점 T1이 있고 S1이 있다고 쳐봐. 그래서 여기 뭐 열을 가하고 2를 가하고 해서 상태점을 옮겼어요. T2, S2로. 그러면 저 밑에 면적, 그 경로 밑에 있는 면적을 수학적으로 쓰면 온도 곱하기 델타 S를 싹 합한 거. 그게 이제 이게 DS고 DS 곱하기 요 높이 하면 그 세부 면적이 되는데 그걸 싹 합한 거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뭘까? DS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 봐요. DS의 정의가 뭐였어요? 델 Q 나누기 T 리버서블이었지? 그러니까 델 Q가 TDS네. 그리고 요게 델 Q에 해당하는 거야. 델 Q에 해당하는 거. 그쵸? 델 Q에 해당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Q2, Q12가 되는 거지. 열이야, 열. 에? 다만 저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요 리버서블일 때, 내부 가역일 때만, 저기 내부 가역이 아니면 이게 등식이 설명이 안 되니까, 부등식으로 바뀌니까, 그걸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TS 선도에서 인티그럴 TDS 나오면 그냥 Q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열. 그러니까 이 정의식이지. 이 정의식에서 델 Q 대신에 TDS로 바꿀 수 있겠다. 리버서블일 때. 여기 리버서블일 때. 자, 그럼 이제 워밍업은 끝났고 실제 엔트로피 변화를 구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엔트로피.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뀔 때 내부 에너지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또 엔탈피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그렇게 하듯이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6.3 단순 압축성 순수물질일 때 가장 쉬운 조건 순수물질 엔트로피 변화 계산을 어떻게 하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고 싶다. 단순 압축성 순수물질이면은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강도성 상태량을 알아야 되겠지. 강도성 상태량, 인텐시브 프로퍼티 상태량이 필요. 예를 들어 공기다. 이 방 안에 있는 공기 같은 것이 이제 단순 압축성 순수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온도, 이 방 안의 온도가 20도, 그러면 293. 그 다음에 압력 1기압, 10의 5승파스칼 이런 게 주어지면 이거 해당하는 뭐 내부 에너지 값, 또 뭐 또 내부의 비내부 에너지, 비엔탈피, 또 비엔트로피 이런 걸 다 구할 수 있죠. 이런 걸 다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다 이제 엔트로피는 주로 우리가 관심이 절대값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바뀔 때 엔트로피가 얼마나 증가했냐 감소했느냐 이 차이값에 관심이 있어요. 차이값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값 하나는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합니다. 기준값, 레퍼런스 값. 그래서 수증기 같은 경우에 즉 물 같은 경우에 기준값 엔트로피를 0으로 잡는 기준값 조건을 임의로 잡은 거예요. 임의로. 삼중점, 물의 삼중점에서는 엔트로피 0이라고 그냥 잡자. 지금 온도가 얼마야? 삼중점일 때는 얼마지? 0.01도씨죠? 0.01도씨. 이때 엔트로피 0이라고 가정하자. 삼중점, 포화 수일 때, 삼중점에 포화 액체일 때, 포화 액체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래서 그 물성표를 찾을 때 기준값이 뭘로 되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냉매, 예를 들어 냉매 R134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도씨의 포화 액체, 포화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때를 엔트로피 0으로 잡았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차이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굳이 레퍼런스 값을 다 통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쓰임새에 맞게 차이값을 하기 때문에 물은 삼중점에서의 엔트로피를 0이라고 그냥 가정한 거예요. 실제로 엔트로피 0은 아니지. 뭔가 존재한다는 건 엔트로피가 존재하는 거니까 둘 다 0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산상 기준을 그냥 잡았어. 서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 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 나중에 표에서 이상하다. 이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가면 제 얘기가 생각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이제 이해하고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때 단순 압축성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엔트로피는 function of 뭐 온도, 압력 또는 온도, 비체적 두 개만 알면 바로 이제 나오는 거지. 기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고체. 고체? 네, 고체나 또는 액체인 경우는 원래 function of TP인데 압축액 또는 액체인 경우는 거의 그 온도에서 포화 상태라고 가정하고 엔트로피 값을 취하면 돼요. 압력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온도만의 함수로 계산이 더 쉽게 된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상 상태죠. 투페이스. 투페이스에서는 앞에서 했던 대로야. 투페이스에서의 비엔트로피. 여기서 스몰로 쓰면 이건 라지 엔트로피 나누기 이걸로 비엔트로피, 스페시픽 엔트로피, 킬로그램당 엔트로피. 우리가 U는 절대 내부 에너지 나누기 M으로 한 것처럼 엔탈피도 H 나누기 M. 그래서 단위가 다 줄 퍼 켈빈하고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에너지니까 줄 퍼 킬로그램. 여기도 엔탈피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소문자로 쓴 것은 다 킬로그램당 값이에요. 그래서 투페이스일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때 투페이스일 때는 건도가 필요하지. 건도 X가. 그래서 건도가 G 이렇게 포화 기체 상태에 곱하기 건도, 포화 액체 상태의 엔트로피 곱하기 1 마이너스 건도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내부 에너지도 마찬가지. 내부 에너지 투페이스일 때 전에 했었지. 액체 부분은 1 마이너스 X% 들어가 있지. SF 더하기 기체는 X만큼 포화 기체 이렇게. 또 뭐 엔탈피 투페이스 조건에서는
포화 액체일 때, 여기 내부 에너지. 포화 액체일 때의 엔탈피와 포화 가스일 때의 엔탈피 값을 표로 보고 찾고 주어진 건도를 곱한다. 여기는 1 마이너스 건도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엔탈피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기체일 때는 프로퍼티 2개 필요. 액체일 때는 온도만 알아도 되고, 가정이 물론 들어가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 포화액 상태. 압축이 됐지만 그냥 포화액으로 간주하고 풀어도 거의 차이가 없다. 투페이스일 때는 건도 값을 알려주면 계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